발표는 논문 순서와 동일하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엘렉트라는 efficiency running an encoder that classifies token replacement accurately를 이제 앞자만 따서 일렉트라라고 이름을 지은 모델이고요. 그래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굉장히 효율성을 따진 모델이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NLP 태스크에서 MLM,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 요 MLM이 이제 굉장히 높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줘 왔는데 이 MLM에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뭔 문제가 있냐면 전체 토큰 중에 약 15%에 대해서만 이 15%에 해당하는 토큰만 마스킹을 하고 이제 이 마스킹된 토큰이 뭔지 예측하면서 학습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전체 토큰을 사용하지 못하고 네, 15%만 학습을 하게 되니까 이제 데이터가 낭비가 된다라는 점을 이제 논문 저자들이 짚었고요, 문제로. 그리고 이제 여기 오른쪽 아래에 자료를 가져왔는데 이게 그 네, MLM 기반의 모델을 한 번 학습시킬 때 이제 드는 비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버튼은 한 번 학습시킬 때 약 850만 원 정도 든다 하고 GPT-2는 한 번 학습시킬 때 약 5천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고요. 그리고 이제 MLM이 학습할 때 프리트레이닝 시에는 마스크 토큰을 이제 사용을 해서 모델이 학습을 하지만 실제 인퍼런스 단계, 파인튜닝 단계에서는 마스크 토큰이 존재하지 않아서 이제 불일치가 발생한다는 점도 MLM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엘렉트라의 논문 저자들은 이제 RTD, Replaced Token Detection이라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안합니다. 이 방법론이 뭐냐면 이제 그 진짜 토큰인지 가짜 토큰인지 이진 분류로 이제 맞히는 문제이고요. 문제로 변환해서 학습을 하겠다는 거고, 이제 모든 입력 토큰에 대해서 이진 분류로 맞추기 때문에 데이터를 다 쓸 수 있어서 효율적이다라고 이제 간단하게만 보고 뒤에서 더 추가로 설명하겠습니다. 이 지표는 이제 일렉트라의 성능 및 효율성 지표입니다. 이제 왼쪽부터 보면은 이 빨간 선이 엘렉트라에 대한 성능 지표고 파란 선이 이제 MLM 기반의 모델 성능 지표입니다. 그래서 한눈에 봐도 엘렉트라의 성능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은 이제 빨간색 점이 또 동일하게 일렉트라고 파란색 점이 MLM 기반 모델입니다. 지금 보면은 가장 위쪽에 이 일렉트라 빨간색 점과 엑셀넷이 비슷한 성능을 보이고 있는데 엑셀넷은 4번 학습시킬 동안 요 성능이 나왔다 하고 일렉트라는 한 번 정도 학습을 시켰는데 또 비슷하게 성능이 나왔다라고 해서 굉장히 일렉트라가 효율적인 모델이다라고 네,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방법론입니다. 먼저 그 일렉트라의 방법론을 먼저 보기 전에 MLM 기반의 네, 모델들이 어떻게 학습하는지 먼저 한 번 더 짚고 가겠습니다. 이제 왼쪽처럼 입력 토큰이 이제 들어옵니다. 그래서 입력 토큰의 일부분 약 15% 정도를 마스크 토큰으로 대체해서 이제 MLM 모델이 이 마스크 토큰이 뭔지 원래 뭐였는지 예측하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토큰과 비교를 해가지고 로스를 계산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로스를 최소화하면서 학습을 하는데 이제 이렇게 될 경우에 지금 8개의 토큰 중에 2개의 토큰만을 사용해서 로스를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낭비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그림이 엘렉트라의 모델 도식화를 한 네,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있는데 제너레이터부터 보면은 제너레이터는 이제 버트의 MLM과 굉장히 동일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전체 토큰의 약 15%에 해당하는 토큰을 마스크 토큰으로 치환해서 네, 이제 원래 토큰이 뭐였는지 예측해가지고 MLM 로스로 요 아래 수식으로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제 제너레이터에서 예측한 이 토큰들이 이제 원래 토큰이었는지 아니면은 제너레이터가 이제 생성한 그 리플레이스 토큰인지 이중 분류를 해가지고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시를 보면은 마스크 토큰 그리고 셰프 마스크 더 밀 이렇게 입력을 했을 때 제너레이터가 더 셰프 에이트 더 밀 이렇게 해서 지금 원래 쿡드였는데 에이트로 잘못 네, 생성이 되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빼고 다 오리지널이고 이 잘못 생성한 경우에 대해서 리플레이스드 토큰이었다라고 이중 분류를 해서 학습을 하는
네, 모델입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도 봤다시피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있으니까 이게 모델 겐하고 좀 비슷하지 않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겐하고 차이점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겐은 이제 토큰을 제너레이터에서 생성한 토큰을 네거티브 샘플 즉 가짜라고 간주를 하지만 일렉트라는 전에도 봤다시피 요 더라는 토큰은 이제 오리지널 토큰이다 라고 해서 이건 진짜다라고 해서 이 포지티브 샘플로 간주하는 요 점에서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걔는 G가 D를 속이기 위해서 어드버서리얼하게 네, 서로 적대적으로 학습을 하지만 이 엘렉트라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이클리후드를 맥시마이즈 하면서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틀리게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문맥적으로 말이 되도록 문장을 생성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너레이터에서 각 토큰에 대해서 샘플링을 할 때 한 토큰마다 이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불연속적이라서 역전파가 불가능하고 또 이거를 이제 어드버서리하게 계산하는 거를 강화학습을 통해서 구현을 해봤다고 하지만 네, 성능이 좋지 않아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제너레이터의 입력으로 노이즈 벡터를 입력하지 않고 실제 텍스트 데이터를 전부 입력해서 자연어 처리 이해에 더 도움이 되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이는 제너레이터 로스와 그 디스크리미네이터 로스의 합을 최소화하도록 미니마이즈 하도록 네, 학습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실험 부분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웨이트 쉐어링에 관한 부분인데 이게 앞에서 이제 제너레이터와 엘렉트라, 디스크리미네이터 둘 다 트랜스포머 인코더 부분을 활용해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중치 쉐어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웨이트 쉐어링에 따른 근루 성능 차이를 보면은 공유하지 않았을 때가 83.5 정도 그리고 인베딩 측만 이렇게 이 그림처럼 인베딩 측만 공유했을 때가 84.3점 그리고 모든 즉 가중치를 공유했을 때가 84.4점으로 모든 가중치를 공유하는 방법이 가장 이제 성능이 좋았지만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사실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차원을 네, 모델의 사이즈를 네, 동일하게 맞춰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제 이 둘의 크기를 동일하게 맞춰야 되는 게 왜 문제가 되냐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 밑에 G와 D의 크기에 따른 글루 스코어 차이 그래프가 있는데 이 각각의 선은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사이즈를 구분한 거고요. 이 X축이 제너레이터의 사이즈라고 네,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768 그리고 512일 때 각각 제너레이터가 256일 때 성능이 가장 좋았고 이제 256일 때는 64일 때 그래서 어, 제너레이터가 디스크리미네이터보다 한 2분의 1배, 4분의 1배 딱 그 사이로 작았을 때가 좀 성능이 좋았다. 그래서 제너레이터를 좀 크기를 작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림도 이렇게 하나만 해놨죠. 그래서 이제 요 둘의 크기를 동일하게 맞춰야 되는 것이 네, 문제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인베딩 측만 공유를 해서 학습을 진행을 했다라고 네,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트레이닝 알고리즘입니다. 총 세 가지를 했는데 먼저 이 그래프를 보면은 위에 파란 선이 일렉트라 원래 이제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한꺼번에 합계 학습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이제 주황선이 그 어드버서리얼하게 적대적으로 강화 학습을 통해서 학습을 한 지표고 이 초록선이 투 스테이지 학습으로 G를 먼저 학습하고 이제 D를 그 다음에 G의 초기 값으로 다시 학습을 시키는 이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이 스위치 투 디스크리미네이터 로스 딱 이 기점부터 D를 학습시키기 시작하는데 이 전까지는 성능이 안 좋았다가 이렇게 성능이 쭉쭉쭉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네, 이 지표만으로도 이 G와 D를 함께 학습시키는 방식이 가장 성능이 좋았다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효율성 분석입니다. 일렉트라 네, 효율성 분석을 총 세 가지를 했는데 이제 일렉트라 구조를 유지하고 그 디스크리미네이터 로스를 아까는 100% 활용을 했지만 이제 입력 토큰의 15%만 활용을 해서 네,
분석을 해본 거고요. 그래서 요 분석은 이제 15%와 100%를 효율성으로 따져서 네, 학습 효율의 차이로 인해서 성능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보기 위한 목적으로 했고, 이제 두 번째로는 MLM 학습이지만 마스크 토큰으로 대체하는 게 아니라 제너레이터가 만든 이제 다른 토큰으로 치환을 해서 학습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스크 토큰으로 인해서 성능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보기 위한 목적이었고, 세 번째는 모든 토큰을 이제 네, 여기서 모든 토큰을 이제 G가 생성한 토큰으로 치환한다는 부분이고, 버트와 일렉트를 합친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능 지표를 봐도 이제 다른 성능 분석보다 일렉트라를 그냥 사용하는 것이 가장 높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일렉트라는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 RTD를 제안해가지고 D보다 작은 사이즈의 제너레이터가 만들어낸 그 토큰들을 사용해서 오리지널 토큰인지 리플레이스 토큰인지 이진 분류하는 문제로 변환해서 학습을 진행을 한 방법론을 적용한 모델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겐과 굉장히 유사해 보이지만 네, 차이가 분명히 있고 MLM 기반 모델들에 비해 적은 영상량, 적은 GPU로도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는 효율적인 모델이 엘렉트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한 인퍼런스 자료이고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